선택 과목 간 그 표준 점수 최고점의 차이를 보면 상당한 정도로 축소되어 있음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. 그 많은 수험생들이 관심을 갖는 거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말씀하셨습니다. EBS와의 연계에 관한 부분인데 이제 그 정부가 70%라고 하는 수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까? 예. 이제 그다음 궁금한 것은 그렇다면 그 70%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. 어떻습니까? 예. 70% 연계한다라는 것은 수능 시험 문제 10개 중에 7개는 EBS 방송 및 교재에 기반해서 출제된다라고 출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예. 그런데 어떻게 연계하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난 6월 모의 수능을 통해서 일단 시범을 보였고 이번 9월 모의 수능에서 다시 시범을 보이게 될 겁니다. 네. 우선 그 기본 개념과 원리에 있어서 EBS 방송이나 교재에서 다뤄진 것에서부터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언어 영역이나 외국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. 네. 그리고 술이나 뭐 다른 영역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EBS 방송 및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문항들을 또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같은 주제에 지문들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크게 보면 기본 개념 및 원리의 활용, 지문의 활용, 자료의 활용, 문항의 변형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 EBS 수능 방송 및 교재와 연계를 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네. 지금 말씀하신 것은 뭐 일반적인 내지는 그 원칙적인 말씀이신 것 같고 근데 그 내용이 이제 영역별로 들어가게 되면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도 싶은데요. 예. 영역별 연계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? 예, 언어 영역의 경우 그리고 외국어 영역의 경우는 대표적인 연계 방식이 지문의 활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예를 든다면 언어 영역에서 어떤 특정한 소설이 EBS 교재나 방송에서 다뤄질 수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면 그 소설의 앞뒤를 더 확대할 수도 있고요. 동일한 지문을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외국어도 비슷한 경향이라고 할 수 있고요. 그러나 언어 영역에서 비문학 같은 경우는 동일한 지문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.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그 지문은 활용을 하기는 하는데요. 네. 그런 것을 들 수 있고요. 그리고 수리 영역의 경우에는 개념 및 원리, 문항의 변형 같은 것을 주된 그 연계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지난번 6월 모의 수능에서 문항을 변형을 했더니 숫자만 바꿨다라는 그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아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항을 변형한다라는 것이 숫자를 바꾸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과학이나 사회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개념 또는 자료의 활용이 주된 방식일 수 있습니다. 네. 이때 자료라는 것은 어떤 통계표일 수도 있고요. 뭐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. 그와 같은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그 과목이나 영역의 성격에 따라서 그 연계 방식이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그 EBS 교재를 보면은요. 네. 상중하 이렇게 그 수준별로 또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 교재를 다 풀고 다 외워야 될까요? 그렇지 않죠. 사실은 그건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? 예. 그 성적 계층이 상인 학생이 그 하위 아이들이 보는 교재를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. 그리고 성적이 다소 그 부진한 학생이 최고위의 그 성적을 보이는 학생들이 보는 교재를 보기도 어렵지 않습니까? 네. 우리가 수능에서 출제하는 것은 똑같은 내용인데요.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것이 수준에 따라서 학습하는 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죠. 그래서 네. 그러나 그 이해하는 정도가
각각 어느 수준에 이르게 되면 그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런 점에서 보면 각기 공부할 때는 수준에 맞는 교재를 택해서 공부하는 것이 적절한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죠. 그러면 그 70%를 얘기를 할 때 상중하 교재 전체에서 나온다는 의미겠죠? 그렇죠. 예. 그럼 답을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. 아닙니다. 왜냐하면 예. 상해 교재에 나오는 거라 할지라도 예. 그 상층의 아이들이 풀 수 있는 문제 수준으로만 내는 것이 아니고요. 예. 그 문제 수준은 우리가 쉬운 문제, 약간 어려운 문제, 좀 더 어려운 문제, 아주 어려운 문제 이렇게 되면은 그런 것들은 그 상중 하의 교재에서도 어려운 문제를 낼 수도 있고 그렇기 예. 때문에 그걸 꼭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. 거기에서 다루는 내용이 공통적인 거 아닙니까? 네. 그러니까 공통적인 내용을 본인의 수준에 맞게 공부를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성취를 평가할 때는 그 또 공부한 정도에 맞게 또는 문제의 수준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죠. 그 원장님 그 좀 전에 6월 달에 그 모의 시험 잠깐 언급을 하셨죠. 네. 근데 그때도 EBS에서 70%를 그때는 50%였어요. 50%였군요. 아무튼 그 연계 방식이라든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 평가가 나왔을 것 네. 같은데요. 근데 자체적인 평가 아니었겠습니까? 우리 스스로만 평가한 것이 아니고 예. 그 우리 스스로 그 특정한 문제가 EBS 교재의 어느 부분에서 기반해서 출제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. 예. 그래야 논란이 없을 듯해서 말입니다. 그렇게 밝혔더니 그 언론이나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도 놀랐습니다. 정말 그 50% 연계라는 것이 그냥 말로 구두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 연계였다라고 그 평가를 해 주었습니다. 그러나 그 학생들은 그때 그러한 정부의 연계 정책에 대해서 다소 반신반의했기 때문에 그 연계에 대비해서 공부를 하지 않아서 체감하는 정도가 약간 차이는 있었다고 들었습니다. 그러나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또는 사교육 업체에 종사하는 분들은 그 정책 목표를 충분히 실현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. 예. 또 9월 달에 이제 모의 시험이 있죠. 예. 그때도 50%입니까? 아니면 그때는 60%입니다. 60%. 점차 넓혀가시나요? 예, 50%에서 출발해서 60% 그리고 최종적인 본 수능에서 70%를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9월 달 이제 수능에서의 그 연계 방식이 네. 5월 달 그때 6월 달 지난번에 수능 때의 연계 방식과 동일합니까? 좀 차이가 있습니까?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크게는. 다만 그 연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자료들이